세상에는 수많은 관광지가 있으며 관광지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각종 홍보를 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의 특별한 장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문객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름다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여행지 7곳을 소개하겠습니다. 7위는 호주의 울룰루입니다. 울룰루는 호주 북부 노던 준주의 남부에 있는 거대한 바위산으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바위산은 높이 350m에 둘레 9.4k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며 단일 암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죠. 이에 따라 이곳은 호주의 자연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지역 원주민인 애버리진에 의해 신성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처음 대중에 공개된 것은 1930년대이며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찾아보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울룰루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오염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울룰루 바위를 깨서 가지고 간다던가 먹다 남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한다거나 심지어는 화장실이 없어 울룰루 주변에 볼일을 보는 경우까지 발생하며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2017년 지역의회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사람들은 울룰루 근처에 위치한 방문자 센터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 울룰루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죠. 더불어 원주민의 전통적 신념에 따라 특정 각도에서의 사진 촬영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벵골만의 노스 센티넬 섬입니다. 이곳은 인도 군도인 안다만 제도 중 하나로 현재는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죠. 섬의 길이는 약 8km에 너비 7km이며 면적은 약 18,000평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이곳은 자발적으로 고립된 토착 부족인 센티넬레즈의 본거지로 종종 외부 세계로부터의 방문이나 침입을 무력으로 방어해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도 해군이 순찰 등을 포함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도 당국은 자발적 고립을 원하는 섬 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하고 외부인들이 합리적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조망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인도 정부는 해안으로 접근한 관광객이 센티넬레즈 부족민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원주민을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민들은 접근하는 선박을 반복적으로 공격해왔는데 선박이 의도적으로 방문한 것이든 단순히 사고로 좌초된 것이든 상관이 없었죠. 2006년에는 보트가 해안에 표류하였는데 원주민이 2명의 어부를 살해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 선교사 존 차우가 섬 주민들과 3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하다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5위는) 아이슬란드의 서트시 섬입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 남부 해안의 베스트마냐 군도에 위치한 무인 화산섬이죠. 이 섬은 해수면 아래 130m에서 시작된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으며 화산 활동은 1963년에서 1967년까지 지속되었죠.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약 800평 규모의 화산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화산섬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수많은 화산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후 식물학자와 생물학자들은 생명체가 불모의 섬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죠. 이 화산섬은 지속적인 파도 침식으로 현재는 절반 크기인 약 400평 정도만 남아있으며 많은 과학자는 이 섬이 2100년까지는 해수면 위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코의 프라티카 브라나입니다. 이곳은 체코 공화국 보헤미안 스위스의 좁은 암석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천연사암 아치이죠. 높이 16m, 최대 너비 8m의 아치 3m로 체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체코를 대표하는 사암 아치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였는데요. 이 멋진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1881년에 클레리 알드링엔 가문은 이곳에 50개의 객실을 갖춘 여관을 지었습니다. 이 아치를 건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였고 사람들의 방문이 많아질수록 아치는 악화하기 시작하여 언젠가는 아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커다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국가 랜드마크를 잃을 뿐 아니라 인명사고의 위험을 우려해 1982년 모든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허용하였죠. 이후 사암의 침식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였지만 침식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위는) 브라질의 뱀섬입니다. 이 섬은 약 13만 평 규모의 작은 섬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뱀의 서식지로 안성맞춤이죠. 이 섬의 크기는 작지만 벌거벗은 바위에서 열대 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섬에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황금 랜스헤드의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하죠. 이 지역의 뱀은 수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 상승으로 섬과 본토가 단절된 후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섬이 된 이후 사람의 왕래가 뜸해졌고 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개체수를 폭발적으로 늘려갔죠.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람과 뱀 모두의 보호를 위해 이 섬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브라질 해군과 브라질 환경부의 행정기관에서 심사 후 선발된 연구원만 일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마야만입니다. 태국에는 깨끗하고 자연이 잘 보존된 백사장으로 덮여있는 수많은 해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야만은 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유명한 장소인데요. 매년 1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으며 그중 약 80% 정도가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방문객의 출입은 이곳의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 하루에 약 5,000명의 방문객과 200척의 배가 마야만에 닻을 내렸습니다. 2018년 해양생물학자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만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의 80%가 배의 통행과 오염으로 파괴되었으며 그 결과 해양생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마야만의 생태계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곳을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태국 정부는 산호 재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약 15,000개 이상의 산호를 만에서 번식시키는 데 성공하였죠.
현재 이곳은 1인당 1시간의 방문 시간만 주어지며 수영과 보트는 모두 금지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 위는 미국의 니아오 섬입니다. 이 섬은 하와이에서 가장 서쪽에 있으며 7번째로 큰 거주섬인데 이곳에는 머무를 리조트가 없으며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봐야 헬리콥터로 반나절이 걸리죠. 그런데 이 섬은 섬의 소유자가 승인한 사람만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이한 정치적 합의 때문인데요. 이 섬은 1864년에 하와이 왕국에 의해 스코틀랜드 출신의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에게 팔렸습니다. 매매 가격은 미화 $10,000로 현재 가치 약 19만 달러, 한화로는 약 2억 5천만 원에 팔렸죠. 현재는 그녀의 후손인 로빈슨 가족과 그 친척, 그리고 미 해군 및 공무원 정도만 섬에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섬이 미국 정부와 척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미 해군 특수부대 훈련 장소로도 이용하는 등 미 해군과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죠.